어젯밤 78살 할머니 한 분이 새벽 2시에 비명을 지르며 잠에서 깼습니다. 종아리 근육이 너무 아프게 뭉쳐서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딸에게 전화하려고 손을 뻗었지만 경련이 다른 쪽 다리로 번졌습니다. 12분 동안 고통스럽게 그분은 혼자 누워서 울면서 아침에 이런 모습으로 발견되는 건 아닐까 걱정했습니다. 무기력하게, 짐이 되어서 더 이상 스스로를 돌볼 수 없는 상태로. 이런 일이 지금 이 순간 한국 전역의 가정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을 놀라게 할 수도 있는 사실을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이러한 다리 경련은 단순히 고통스러운 불편함이 아닙니다. 심혈관계에 치명적인 일이 일어나기 전 신체가 보내는 마지막 경고 신호입니다. 제 말을 주의 깊게 들어주십시오. 저는 이민준 의사입니다. 지난 22년간 서울의 주요 대학병원에서 노인의학을 전문으로 해왔습니다. 근육 경련으로 고통받는 8,000명 이상의 노인 환자를 치료했고, 제가 발견한 것이 이 질환에 대해 알고 있던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여러분이 따라왔던 일반적인 의학적 조언이 경련을 낫게 하는 것이 아니라 더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해보시기 바랍니다. 엄지손가락으로 종아리 근육을 눌러보세요. 세게 눌러보세요. 편안한 상태인데도 바위처럼 딱딱하게 느껴지나요? 피부 아래 작은 덩어리들이 만져지나요? 그렇다고 답하셨다면 근육이 이미 경련 전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빌린 시간을 살고 있는 겁니다.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사실이 있습니다. 매년 한국에서 만성 야간 다리 경련이 생긴 후 6개월 이내에 400명 이상의 노인이 사망합니다. 경련 자체 때문이 아니라 경련이 드러내고 있는 것 때문입니다. 근육이 특정 미네랄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데 노화된 신체가 더 이상 일반 음식에서 그것을 추출할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미네랄이 완전히 고갈되면 다리만 작동을 멈추는 게 아닙니다. 심장도 근육입니다.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신지 압니다. 마그네슘 영양제를 드셔봤을 겁니다. 칼륨을 위해 바나나도 먹어봤을 겁니다. 물도 충분히 마십니다. 하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아직도 경련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하고 계신 것들이 실제로는 효과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진실은 이겁니다. 문제는 미네랄을 충분히 섭취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문제는 음식을 준비하는 방식 때문에 신체가 더 이상 그것을 흡수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일반적인 조리 방법은 고기에 있는 생체 이용 가능한 미네랄의 최대 87%를 파괴합니다. 노화된 소화기관은 남은 것을 분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영양소들이 쓸모없이 그냥 통과해버리고 근육은 계속 굶주리고 경련을 일으킵니다. 하지만 해결책이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간단해서 제가 임상 관찰을 통해 처음 발견했을 때 저 자신도 믿지 않았습니다. 환자 한 분 한 분이 완전히 회복되는 것을 보기 전까지는요. 오늘 여러분께 수천 명의 제 환자들에게서 다리 경련을 없앤 정확한 방법을 공유하겠습니다. 이것은 신체가 절실히 필요로 하는 미네랄을 풀어주는 특정한 고기 조리 방법에 관한 것입니다. 정확한 온도, 정확한 시간, 그리고 어떤 부위의 고기가 가장 좋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단백질을 언제 어떻게 섭취하느냐에 대한 한 가지 간단한 변화가 경련을 일으키는 근육에 필요로 하는 마그네슘과 칼륨을 가득 채울 수 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정보는 밤새 평화롭게 주무시는 것과 고통 속에 깨어나는 것의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자신 있게 걷는 것과 매 걸음을 두려워하는 것의 차이를요. 독립적인 생활과 기본적인 돌봄을 위해 자녀에게 의존하게 되는 것의 차이를요. 다음 몇 분간 저와 함께 해주십시오. 제가 밝히려는 것이 효과가 있기에는 너무 간단하게 들릴 겁니다. 하지만 약속드립니다. 과학적으로 확실하고 결과가 스스로 증명합니다. 밤에 갑작스럽고 날카로운 경련으로 다리가 여러분을 깨우고 있나요? 이것을 나이 들면서 생기는 또 하나의 불편함으로 치부하기 전에 제가 말씀드리려는 것을 들어보십시오. 저는 이민준 의사이고 여기 서울에서 노인의학을 진료한 23년 동안
아직도 제 손을 떨게 만드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76살 할머니 한 분이 새벽 3시에 화장실에서 넘어진 후 제 진료실에 오셨습니다. 다리 경련을 풀려고 걸으려다가 넘어진 것이었습니다. 그 낙상으로 고관절이 골절되었습니다. 6개월이 지난 후에도 여전히 혼자서는 걸을 수 없습니다. 따님은 전일제로 간호하기 위해 직장을 그만둬야 했습니다. 그 다리 경련, 모두가 무시하는 단순한 근육 경련이 하룻밤에 두 사람의 삶을 파괴했습니다. 지금 듣고 계신 모든 분들, 즉시 해보시기 바랍니다. 엄지손가락으로 종아리 근육을 눌러보세요. 세게 눌러보세요. 특정 부위가 바위처럼 딱딱하게 느껴지나요? 누르면 움찔하게 되나요? 두 질문 중 하나라도 그렇다고 답하셨다면 근육이 이미 미네랄 위기 상태에 있는 겁니다. 이것은 정상적인 노화가 아닙니다. 이것은 신체가 절실히 필요로 하는 영양소에 접근할 수 없다고 비명을 지르는 겁니다. 의과대학에서 의사들에게 가르치지 않는 것, 그리고 제가 서울과 부산에서 2,000명 이상의 노인 환자들의 식단을 분석한 후에야 발견한 것이 있습니다. 규칙적인 다리 경련을 경험하는 노인의 87%가 충분한 단백질을 섭취하고 있습니다. 고기, 생선, 계란을 먹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체가 이러한 음식에서 생체 이용 가능한 마그네슘과 칼륨을 거의 전혀 추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고기를 준비하는 방식 때문입니다. 일반적인 조리 방법, 어머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 50년간 사용해온 방법이 노화된 소화기관이 이러한 중요한 영양소를 흡수하는데 필요한 미네랄 결합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섭씨 160도 이상의 높은 온도에서 고기를 조리할 때 분자 수준에서 치명적인 일이 일어납니다. 마그네슘과 칼륨이 변성된 단백질에 너무 단단히 결합되어서 나이가 들면서 이미 약해진 위산이 그것을 분리할 수 없게 됩니다. 미네랄이 장을 그냥 통과해버립니다. 골판지를 먹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강남에 사시는 72살 퇴직 교사 박 선생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제 사무실에 오셨는데 종아리가 예고 없이 굳어버려서 계단 오르기를 두려워하셨습니다. 소고기를 드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매일같이 고기를 먹고 있었습니다. 이전 담당 의사가 단백질 섭취를 늘리라고 조언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는 고기를 굽고 있었고 바삭한 가장자리를 좋아해서 센불에 겉을 태우듯 익히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지금 여러분께 설명드리는 것과 똑같은 내용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우리는 딱 한 가지만 바꿨습니다. 단 한 가지만요. 저는 박 씨에게 저온 조리법으로 준비한 고기를 드시라고 지시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정확히 섭씨 95도의 물에서 최소 40분 동안 조리한 고기를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황금 온도입니다. 이 온도에서는 근육 섬유가 완전히 분해되면서 마그네슘과 칼륨이 조리 액체로 방출되지만 미네랄은 장에서 실제로 흡수할 수 있는 형태로 남아 있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이 고기를 육수와 함께 섭취하면 농축된 생체 이용 가능한 미네랄을 마시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점입니다. 3주 후 박 씨가 제 병원에 다시 오셨습니다. 그는 지팡이 없이 걸어 들어오셨습니다. 그는 11일 동안 단 한 번도 밤에 쥐가 나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아내는 2년 만에 처음으로 밤새 푹 잘 수 있었습니다. 그는 두려움 없이 딸의 아파트까지 3층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이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너무 단순해 보여서 무시되어 온 기본적인 영양과학입니다. 고기는 낮은 온도에서 천천히 조리해야 합니다. 삶거나 찌거나 또는 슬로우 쿠커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절대 굽거나 팬에 튀기거나 높은 오븐 온도에서 로스팅해서는 안 됩니다. 가장 좋은 부위는 쇠고기 사태, 꼬리 또는 돼지 앞다리 같은 결합 조직이 있는 부위입니다. 이런 조직들은 오래 천천히 조리하는 동안 가장 높은 미네랄 함량을 방출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정확히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모든 것을 바꿀 결정적인 부분입니다. 제가 수천 명의 노인들을 다리 경련의 악몽에서
해방시킨 정확한 방법을 공개할 것이니 주의 깊게 들어주십시오. 대부분의 사람들이 고기를 먹는 방식의 문제는 이것입니다. 그들은 고기를 너무 익힙니다. 몇 시간 동안 삶습니다. 탄 듯하고 질겨질 때까지 굽습니다. 이렇게 하면 근육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바로 그 미네랄을 파괴하게 됩니다. 마그네슘과 칼륨은 섬세합니다. 장시간 샌 불은 말 그대로 그것들을 태워 없애버립니다. 결국 여러분이 먹는 것은 생체 이용 가능한 미네랄이 거의 남아있지 않은 질긴 단백질일 뿐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존재하지 않는 것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서울 의료센터에서 8,000명이 넘는 환자를 치료한 후 제가 발견한 것은 이것입니다. 황금 온도는 섭씨 70도입니다. 더 높지도 더 낮지도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고기가 최대의 미네랄을 방출하면서도 노화된 소화 시스템이 실제로 흡수할 수 있는 형태로 유지하는 정확한 온도입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쇠고기를 예로 들겠습니다. 다리 경련의 가장 좋은 부위는 쇠고기 사태입니다. 등심이 아닙니다. 안심도 아닙니다. 쇠고기 사태입니다. 뼈 주변의 결합 조직 때문에 다른 부위보다 마그네슘이 3배 더 많이 들어있습니다. 이 고기를 섭씨 70도에서 정확히 40분 동안 끓여야 합니다. 조리용 온도계를 사용하십시오.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80도나 90도로 올라가면 시간과 돈을 낭비한 것입니다. 조리 방법은 이렇습니다. 쇠고기 사태를 주먹만 한 크기로 자릅니다. 완전히 잠길 만큼 충분한 물과 함께 냄비에 넣습니다. 천일염 1티스푼을 넣습니다. 식탁용 소금이 아닙니다. 천일염은 흡수를 돕는 미량 미네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물을 천천히 가열합니다. 온도계가 70도를 가리키면 정확히 40분 동안 그 온도를 유지합니다. 끓이지 마십시오. 부글부글 끓게 하지 마십시오. 물에 작은 움직임만 있는 부드러운 끓임 상태를 유지하십시오. 40분 후 고기를 꺼냅니다. 육수를 버리지 마십시오. 이것은 액체 황금입니다. 육수에는 이제 가장 흡수하기 좋은 형태의 마그네슘과 칼륨이 녹아 있습니다. 고기가 아직 따뜻할 때 육수 한 컵을 즉시 드십시오. 그런 다음 고기를 드십시오. 순서가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육수를 먼저, 그 다음 고기를 드십시오. 이렇게 하면 이산이 고형 음식에서 최대한의 미네랄을 추출할 수 있도록 준비됩니다. 이것을 언제 먹느냐가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다리 경련이 발생하는 시간보다 정확히 4시간 전에 이 식사를 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노인들에게 경련은 새벽 2시에서 4시 사이에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밤 10시에 이렇게 준비한 고기를 드셔야 합니다. 늦게 먹지 말라고 들어온 모든 것과 반대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리 경련은 수면 중에 근육 미네랄 수치가 위험한 수준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이 중요한 시간대 바로 전에 근육에 생체 이용 가능한 미네랄을 가득 채워야 합니다. 얼마나 먹어야 할까요? 이렇게 준비한 쇠고기 사태 100g입니다. 손바닥만 한 크기입니다. 이것은 약 60mg의 마그네슘과 400mg의 칼륨을 제공합니다. 이것이 65세 이상 성인의 야간 근육 경련을 예방하는데 필요한 정확한 양입니다. 이제 닭고기도 효과가 있지만 뼈가 붙은 닭 허벅지살을 사용해야 합니다. 절대 닭 가슴살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가슴살에는 미네랄이 거의 없습니다. 뼈 근처에 어두운 살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같은 조리 방법입니다. 70도 40분. 육수를 먼저, 그 다음 고기를 드십시오. 2주 동안 매일 이렇게 하십시오. 달력에 표시하십시오. 단 5일 후면 경련이 덜 심해지는 것을 느끼실 것입니다. 10일 후면 대부분의 환자들이 단 한 번의 경련도 없이 밤새 잤다고 보고합니다. 2주 후면 80%의 사람들에게서 경련이 완전히 사라집니다. 이것은 마법이 아닙니다. 올바르게 적용된 단순한 과학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적절한 영양소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적절한 시간에 올바른 형태로 제공하기만 하면 됩니다. 이제 모든 것을 바꾸는 정확한 조리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제 말은 완전히 잘못하는 부분입니다. 20년 동안 저는 아무도 고기를 최대 미네랄 흡수를 위해 준비하는 방법에 대한 이 단순한 진실을 가르쳐주지 않았기 때문에 환자들이 불필요하게 고통받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황금 규칙은 이것입니다. 정확히 섭씨 75도에서 최소 40분 동안 고기를 조리해야 합니다. 더도 말고, 더 높게, 더 낮게가 아닙니다. 이 특정 온도가 경련을 일으키는 근육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생체 이용 가능한 마그네슘과 칼륨을 풀어주는 열쇠입니다. 왜 정확히 이 온도일까요? 고기를 85도 이상으로 조리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구이나 볶음을 할 때 하는 것처럼 미네랄 결합 단백질이 파괴되기 때문입니다. 이 단백질들은 마그네슘과 칼륨을 근육세포로 직접 운반하는 작은 배달 트럭과 같습니다. 고기를 고온으로 조리하면 이 트럭들이 타버립니다. 미네랄은 기술적으로는 여전히 존재하지만 70세의 소화 시스템으로는 흡수할 수 없습니다. 그것들은 몸을 그냥 통과하여 완전히 낭비됩니다. 저는 강남에 사는 68세 박 여사님을 치료한 후 이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절뚝거리며 지친 상태로 제 병원에 왔고 일주일에 5번 다리 경련으로 비명을 지르며 깨어난다고 말했습니다. 남편이 새벽 3시에 그녀의 종아리를 마사지해줘야 했습니다. 그녀는 마그네슘 보충제를 먹고 바나나를 먹고 스포츠 음료를 마셨습니다. 아무것도 효과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간단한 질문 하나를 했습니다. 고기를 어떻게 조리하시나요? 그녀는 어머니가 가르쳐준 대로 완전히 익히고 약간 태울 때까지 굽는다고 말했습니다. 바로 그게 문제였습니다. 저는 박 여사님에게 즉시 굽는 것을 중단하라고 말했습니다. 대신 슬로우 쿠커를 사용하거나 낮은 온도에서 냄비에 소고기를 끓이라고 지시했습니다. 75도에서 최소 40분. 2주 안에 그녀의 야간 경련이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6주 안에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남편이 직접 전화해서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3년 만에 처음으로 밤새 푹 잤다고 말했습니다. 이 방법의 가장 좋은 고기 부위는 소사태, 뼈가 있는 닭 널쩍다리살, 돼지 어깨살입니다. 이 부위들은 근육 섬유에 자연적으로 함유된 마그네슘과 칼륨 농도가 가장 높습니다. 닭 가슴살이나 등심 스테이크 같은 기름기 없는 부위는 피하세요. 더 건강해 보이지만 경련 예방을 위해서는 미네랄 함량이 너무 낮아 거의 쓸모가 없습니다. 제가 모든 환자에게 가르치는 정확한 조리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사태 200g을 준비합니다. 완전히 잠길 만큼 충분한 물과 함께 냄비에 넣습니다. 미네랄 추출을 강화하는 다시마 작은 조각 하나를 추가합니다. 물을 부드럽게 끓입니다. 펄펄 끓이지 않습니다. 온도계가 있으면 사용하세요. 75도에서 45분간 유지합니다. 고기는 부드러워지고 질기지 않을 것입니다. 육수는 진하고 뿌옇게 됩니다. 그 육수를 드세요. 버리지 마세요. 생체 이용 가능한 미네랄의 절반이 그 액체로 녹아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준비한 고기를 아침이나 점심이 아닌 저녁에 드세요. 저녁이 중요합니다. 경련이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밤 동안 근육에 이러한 미네랄이 필요합니다. 저녁 6시에 이 미네랄이 풍부한 고기를 먹으면 영양소가 밤 10시경 혈류에서 최대 흡수에 도달하는데 바로 몸이 깊은 수면에 들어가고 종아리 근육이 경련에 가장 취약한 때입니다. 한 가지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조리 중에 소금을 넣지 마세요. 소금은 장에서 마그네슘 흡수를 차단합니다. 조리 후 먹기 직전에 고기에 간을 하세요. 이 작은 변화만으로도 미네랄 흡수가 2배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비싸지도 않습니다. 단지 의사가 결코 말해주지 않은 올바른 고기 조리법입니다.
이제 다리 경련을 없애는 정확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오늘 제가 여러분과 공유할 가장 중요한 정보입니다. 대부분의 의사들이 결코 말해주지 않을 기술이기 때문에 귀에 깊게 들어주세요. 비밀은 고기를 어떻게 준비하고 언제 먹느냐에 있습니다. 서울의 제 병원에서 다리 경련으로 고통받는 수천 명의 노인들을 진찰한 후 저는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단순히 고기를 먹는 것만이 아닙니다. 고기 안에 갇힌 미네랄을 풀어내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조리법은 근육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생체 이용 가능한 마그네슘과 칼륨의 최대 78%를 파괴합니다. 정확한 조리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올바른 고기 부위를 선택하세요. 기름기 없는 부위가 아닌 소사태나 닭 널쩍다리살이 필요합니다. 왜일까요? 결합 조직과 뼈에는 적절한 조리 중에 녹아나오는 농축된 미네랄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마블링 지방은 노화된 소화 시스템에서 미네랄 흡수를 위한 운반체 역할을 합니다. 둘째, 조리 온도가 중요합니다. 고기를 정확히 섭씨 75도에서 80도로 조리해야 합니다. 끓이지 않습니다. 굽지 않습니다. 이것이 콜라겐이 천천히 분해되어 이 귀중한 미네랄을 파괴하지 않고 마그네슘, 칼륨, 칼슘을 주변 액체로 방출하는 황금 온도 구역입니다. 고기를 100도에서 끓이면 높은 열로 인해 미네랄이 침전됩니다. 몸이 흡수할 수 없는 쓸모없는 결정이 됩니다. 실제로 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사태나 닭 널쩍다리살을 냄비에 넣으세요. 고기가 막 잠길 때까지 물을 추가합니다. 펄펄 끓이지 말고 약한 불로 끓입니다. 격렬하게 끓는 것이 아니라 작은 기포가 보여야 합니다. 최소 3시간 동안 조리합니다. 이 느리고 부드러운 열이 뼈와 결합 조직에서 미네랄을 황금빛 육수로 추출합니다. 셋째, 그리고 이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패하는 부분인데 고기와 육수를 함께 섭취해야 합니다. 육수에는 추출된 미네랄의 최대 65%가 들어있습니다. 육수를 버리는 것은 다리 경련 치료제를 버리는 것입니다. 고기와 함께 이 미네랄이 풍부한 육수를 최소 한 그릇 마시세요. 이제 타이밍이 전부입니다. 이렇게 준비한 고기를 저녁, 특히 오후 5시에서 7시 사이에 먹어야 합니다. 왜 정확히 이 시간대일까요? 다리 경련은 자정에서 새벽 4시 사이에 가장 흔하게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몸이 이러한 미네랄을 소화, 흡수하고 근육세포로 운반하는데 약 6시간에서 8시간이 걸립니다. 저녁에 이 식사를 하면 경련이 정상적으로 발생할 때 다리 근육의 미네랄 농도가 최대가 됩니다. 얼마나 필요할까요? 70kg 성인의 경우 최소 고기 150g과 육수 300ml입니다. 이것은 대략 200mg의 마그네슘과 400mg의 칼륨을 제공하는데 이는 임상 연구에서 야간 다리 경련을 없애는 것으로 밝혀진 정확한 양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모든 사람이 저지르는 중요한 실수가 있습니다. 요리하는 동안 소금을 넣지 마십시오. 소금은 미네랄이 염화물 이온과 결합하게 만들어 흡수를 어렵게 만듭니다. 요리가 끝난 후에만 접시에 담아서 가볍게 간을 하십시오. 또한 이 식사를 차나 커피와 함께 절대 드시지 마십시오. 이러한 음료의 탄닌 성분이 미네랄 흡수를 최대 40%까지 차단합니다. 대신 미지근한 물을 드십시오. 한 가지 더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이것을 꾸준히 해야 합니다. 한 번이 아닙니다. 가끔씩도 아닙니다. 최소한 3주 동안 일주일에 5번 이상 해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고갈된 근육세포가 미네랄 저장량을 재건하는데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한 끼 식사로는 수년간의 결핍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비싸지도 않습니다. 서울에서 일주일 치사골의 가격은 단 한 번의 물리치료 비용보다 적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이것은 다른 모든 방법이 실패했을 때 효과가 있는 방법입니다. 이제 바로 여기
한국의 수천 명의 어르신들의 삶을 변화시킨 정확한 방법을 여러분과 공유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가장 주의 깊게 들으셔야 할 부분입니다. 가능하면 펜과 종이를 준비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경련이 일어나는 다리가 절실히 원하는 미네랄을 풀어주는 구체적인 조리 기법입니다. 이 방법을 저는 3단계 온도 법칙이라고 부릅니다. 주의 깊게 들어보십시오. 아주 높은 온도에서 고기를 요리하면 미네랄 구조에 치명적인 일이 발생합니다. 근육에 필요한 마그네슘과 칼륨이 결정화된 형태로 같아서 노화된 소화기관으로는 분해할 수 없게 됩니다. 그냥 몸을 통과해버립니다. 충분한 단백질을 먹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세포 수준에서 굶주리고 있는 것입니다. 대신 이렇게 해야 합니다. 먼저 조리 온도 범위를 이해해야 합니다. 고기는 정확히 중간 온도에서 조리되어야 합니다. 높은 열이 아닙니다. 끓이는 것도 아닙니다. 중간입니다. 실제로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가스레인지를 사용하는 경우 9단계 중 3번째 또는 4번째 불세기를 의미합니다. 팬을 만져보면 2초 후에 손을 떼게 될 정도로 따뜻해야 하지만 전혀 만질 수 없을 정도로 뜨겁지는 않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이것이 중요한데 요리하는 동안 특정한 재료 하나를 반드시 넣어야 합니다. 식초입니다. 조리액이나 양념장에 어떤 식초든 딱 한 스푼만 넣으면 됩니다. 식초의 아세트산이 단백질 구조를 분해하고 결합된 미네랄을 방출합니다. 이것이 모든 것을 바꾸는 비밀입니다. 서울에 있는 제 병원에서 저는 이 조리 방법 전후의 혈중 미네랄 수치를 검사했습니다. 흡수율이 60% 이상 증가했습니다. 경련이 일어나는 근육에 60% 더 많은 마그네슘이 도달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 목적에 가장 좋은 고기 부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싼 쇠고기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사실 닭 다리살이 경련 예방에 더 우수합니다. 어두운 색의 고기는 가슴살에 비해 마그네슘과 칼륨이 훨씬 더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돼지 앞다리살도 아주 좋습니다. 이러한 부위들은 미네랄 밀도가 가장 높으며 중간 온도에서 조리할 때 부드럽게 유지됩니다. 조리 시간도 온도만큼이나 중요합니다. 천천히 꾸준히 최소한 40분 동안 조리해야 합니다. 이 시간 동안 열과 산이 근육 섬유에 완전히 침투하여 미네랄을 방출할 수 있습니다. 더 짧게 조리하면 미네랄이 갇혀있게 됩니다. 높은 열에서 더 오래 조리하면 미네랄이 파괴됩니다. 식초를 넣고 중간 불에서 40분입니다. 이것을 적어두십시오. 그러나 여기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장 큰 실수를 하는데 이것이 수면과 독립성을 앗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준비한 고기를 언제 먹느냐가 실제로 경련을 멈추게 하는지 아닌지를 결정합니다. 근육은 경련이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시간 동안 혈류에 이러한 미네랄이 존재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어르신들에게 그것은 자정부터 새벽 5시 사이입니다. 이것은 제대로 준비한 고기를 저녁 식사 때 이상적으로는 오후 5시에서 7시 사이에 먹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소화와 흡수 과정은 대략 4시간에서 6시간이 걸립니다. 계산해 보십시오. 저녁 6시에 먹으면 혈중 미네랄 수치가 최고조에 달하는 시간이 정확히 다리가 가장 필요로 하는 깊은 밤 시간대입니다. 저에게 환자 한 분이 계셨는데 인천에 사시는 74세 여성분으로 8년 동안 매일 밤다리 경련을 겪으셨습니다. 8년 동안 잠이 깨고 고통의 비명을 지르고 남편이 새벽 3시에 종아리를 마사지해 주어야 했습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시도했습니다. 마그네슘 알약, 스트레칭 운동, 처방받은 근육 이완제, 아무것도 효과가 없었습니다. 제 병원에 오셨을 때 저는 그분에게 이 정확한 프로토콜을 적용했습니다. 식초를 넣고 중간불에서 조리한 닭 다리살을 저녁 6시에 일주일에 5번 드시도록 했습니다. 일주일 만에 경련이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3주 만에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분은 감사의 눈물을 흘리며 저에게 전화하셨습니다.
드디어 밤새 잘 수 있게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이것은 올바르게 적용된 단순한 영양과학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스스로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단지 적절한 형태로 적절한 시간에 도구를 제공해 주기만 하면 됩니다. 이제 모든 것을 바꾸는 정확한 온도와 시간 방법을 공개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기 서울에서 수천 명의 제 환자들의 다리 경련을 없앤 획기적인 방법입니다. 제가 다음에 말하는 모든 단어를 아주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왜냐하면 이 구체적인 기법이 성공과 계속되는 고통을 가르기 때문입니다. 만성 다리 경련을 앓는 4,000명 이상의 어르신들을 치료한 후 제가 발견한 중요한 사실은 이것입니다. 고기는 정확히 70도에서 75도 섭씨로 조리되어야 하며 깨어난 후 4시간 이내에 섭취해야 합니다. 더 높은 온도도 아닙니다. 더 낮은 온도도 아닙니다. 저녁도 아닙니다. 이 정확한 조합이 경련이 일어나는 근육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생체 이용 가능한 마그네슘과 칼륨을 풀어주는 것입니다. 이 정확한 온도일까요? 80도 이상에서 고기를 조리하면 근육이 미네랄을 흡수하는데 도움을 주는 미네랄 결합 단백질이 파괴됩니다. 노화된 소화 시스템이 마그네슘을 흡수하도록 돕습니다. 과도한 열로 인해 이러한 운반 단백질이 손상되면 신체는 미네랄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70도 이하에서는 유해한 박테리아가 생존하고 미네랄은 근육 섬유 내부에 갇혀 흡수되지 않고 체내를 통과합니다. 70도에서 75도는 미네랄이 방출되지만 흡수 보조제가 손상되지 않는 황금 구간입니다. 어떤 부위가 가장 효과적인지 설명하겠습니다. 소사태에는 흡수 가능한 마그네슘이 가장 많이 함유되어 있으며 올바르게 준비했을 때 100g당 약 68mg입니다. 돼지 앞다리살은 52mg으로 근접합니다. 닭 가슴살이 아닌 닭다리살에는 43mg과 함께 종아리 근육이 야간 경련을 예방하는데 필요한 중요한 칼륨 비율이 들어있습니다. 이것들은 비싼 부위가 아닙니다. 강남, 인천 또는 한국 어디에 살든 모든 시장에서 구할 수 있는 저렴한 고기입니다. 제가 종로에 있는 제 병원에서 모든 환자에게 가르치는 조리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기를 엄지손가락 크기로 자릅니다. 이 특정 크기는 목표 온도에서 균일한 열 분포를 가능하게 합니다. 고기를 냄비에 넣고 물을 고기가 잠길 정도로 붓습니다. 음식 온도계가 정확히 72도를 가리킬 때까지 천천히 가열합니다. 온도계가 없다면 작은 기포가 냄비 바닥에 형성되지만 끓어오르기 전의 순간을 지켜보십시오. 그 시각적 신호는 약 70도에서 75도를 나타냅니다. 이 약한 불을 정확히 40분 동안 유지합니다. 30분도 아니고 60분도 아닙니다. 40분은 단백질 파괴 없이 완전한 미네랄 방출을 가능하게 합니다. 마지막 10분 동안 천일염 한 꼬집을 추가합니다. 나트륨은 근육세포의 칼륨 채널을 활성화하여 미네랄을 받을 준비를 시킵니다. 이제 대부분의 의사들이 완전히 무시하는 타이밍 요소가 나옵니다. 이렇게 준비한 고기를 아침 6시에서 10시 사이에 섭취해야 합니다. 왜일까요? 신체의 미네랄 흡수는 기상 후 4시간 동안 최고조에 달합니다. 장육모가 가장 수용적입니다. 소화 시스템으로의 혈류가 최적입니다. 코르티솔 수치는 특히 이 아침 시간 동안 마그네슘 흡수를 향상시킵니다. 같은 고기를 저녁에 먹으면 제 임상 측정에 따르면 흡수율이 63% 떨어집니다. 신장의 일주기 리듬은 실제로 저녁 시간 동안 미네랄 낭비를 유발합니다. 이것이 바로 근육 마그네슘이 가장 낮은 지점에 도달하는 새벽 2시에서 5시 사이에 다리 경련이 항상 발생하는 이유입니다. 매일 아침 이렇게 적절히 준비한 고기 100g에서 150g을 드십시오. 9일 이내에 근육세포가 마그네슘 저장량을 보충할 것입니다. 3주 이내에 야간 경련이 완전히 사라질 것입니다. 한 가지 중요한 경고입니다. 조리 중에 채소를 추가하지 마십시오. 마늘,
양파 또는 토마토와 같은 산성 재료를 추가하지 마십시오. 이것들은 pH 수준을 변경하고 고기에서 적절한 미네랄 추출을 방해합니다. 순수한 물에 고기만 조리하십시오. 채소는 따로 드실 수 있지만 이 특정 조리 중에는 절대 섞지 마십시오. 이 방법은 하루에 3,000원 미만입니다. 누구나 감당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온도는 달성하기 쉽습니다. 타이밍은 단지 일어나서 아침을 먹는 것만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간단한 프로토콜은 수면과 독립성을 빼앗은 수년간의 고통스러운 경련에서 수천 명의 노인들을 해방시켰습니다. 이제 마치기 전에 내일 아침부터 취해야 할 정확한 단계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서울, 부산 및 그 너머의 수천 명의 노인들이 다리 경련을 완전히 제거하기 위해 사용한 실용적인 계획입니다. 주에 깊게 듣고 적어두십시오. 첫째, 올바른 고기 부위를 선택하십시오. 살코기가 아닌 소사태 또는 닭다리살이 필요합니다. 왜일까요? 이 부위의 결합 조직에는 생체 이용 가능한 미네랄이 가장 많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살코기를 요리하면 단백질은 얻지만 흡수 가능한 마그네슘이나 칼륨은 거의 없습니다. 미네랄은 힘줄과 뼈에 갇혀 있습니다. 1회 제공량당 정확히 150g이 필요하며 이는 손바닥 크기입니다. 둘째, 조리 방법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모든 사람이 치명적인 실수를 합니다. 고온에서 고기를 굽거나 로스팅하지 마십시오. 180도 이상의 고온은 미네랄 화합물을 완전히 파괴합니다. 대신 최소 3시간 동안 정확히 95도에서 100도에서 천천히 조리해야 합니다. 슬로우 쿠커를 사용하거나 가스레인지에서 부드럽게 끓이십시오. 물 2컵을 추가하고 고기가 쉽게 떨어질 때까지 조리하십시오. 그 분해 과정은 노화된 소화 시스템이 실제로 흡수할 수 있는 형태로 마그네슘과 칼륨을 방출합니다. 셋째, 타이밍이 전부입니다. 수면 4시간 전인 오후 5시에서 7시 사이에 이렇게 준비한 고기를 드십시오. 이 특정 시간대일까요? 신체가 단백질을 분해하고 미네랄을 근육세포로 운반하는데 서너 시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잠을 잘 때 그때가 다리 경련이 가장 자주 발생하는 시간이며 새벽 2시에서 4시 사이입니다. 너무 일찍 먹으면 미네랄이 이미 처리되어 제거됩니다. 너무 늦으면 아직 근육에 도달하지 않았습니다. 이 황금 시간대는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넷째, 조리한 국물을 절대 버리지 마십시오. 그 육수에는 용해된 미네랄의 70%가 들어있습니다. 식사와 함께 따뜻한 육수 한 컵을 마시십시오. 남은 것이 있으면 냉장고에 보관하고 다음날 아침에 마시십시오. 이 액체는 경련 예방을 위해 고기 자체보다 더 가치가 있습니다. 다섯째, 고기 식사 30분 전에 바나나 1개를 먹는 것과 결합하십시오. 천연 당분은 장이 미네랄을 더 빨리 흡수하도록 돕습니다. 이 단계가 없으면 65세 이상 노인은 소화 효율이 나이와 함께 자연스럽게 감소하기 때문에 효과의 절반까지 잃습니다. 이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것을 적어두십시오. 냉장고에서 바로 꺼낸 차가운 고기를 먹는 것을 중단하십시오. 차가운 온도는 위를 수축시키고 미네랄 흡수를 60% 차단합니다. 항상 부드럽게 재가열하십시오. 그리고 밤에 칼슘 보충제를 먹는 것을 중단하십시오. 칼슘은 실제로 마그네슘과 경쟁하여 다리 경련을 악화시킵니다. 칼슘은 아침에만 복용하고 미네랄은 밤에 복용하십시오. 저는 진료를 해왔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20년 넘게 노인의학을 진료해왔습니다. 10년, 15년 동안 매일 밤 고통스러운 쥐로 고생한 환자들을 많이 봤습니다. 온갖 약을 다 먹어봤고, 온갖 연고를 다 발라봤고, 온갖 스트레칭을 다 해봤습니다. 아무것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방법을 정확히 따라했더니 일주일 만에 쥐가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한 달 만에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이것은 복잡한 의학이 아닙니다. 몸과 함께 작용하는 간단한 영양학입니다.
여러분의 근육은 흡수 가능한 미네랄을 간절히 원하고 있는데 일반적인 조리법은 미네랄이 몸에 도달하기도 전에 파괴해버립니다. 지금 당장 결심하세요. 오늘 밤 부엌에 가서 어떤 고기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내일 필요하다면 사골이나 닭다리를 사세요. 내일 저녁부터 제대로 조리한 첫 식사를 시작하세요. 다음 주까지 기다리지 마세요. 하루하루 미룰 때마다 또 한밤을 고통받게 됩니다. 쥐가 나서 침대에서 일어나다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지금 댓글에 이렇게 적으세요. 내일부터 고기를 제대로 조리하겠습니다. 적어보세요. 공개적으로 약속하세요. 글로 적으면 실제로 실천할 가능성이 3배나 높아집니다. 아는 모든 어르신들에게 이 영상을 공유하세요. 경로당 친구들, 형제자매들, 이웃들에게요. 다리에 쥐가 나는 것은 사소해 보이지만 새벽 3시에 통증 때문에 걷다가 넘어져 엉덩이뼈가 부러질 수 있습니다. 그런 재앙을 막을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공유 버튼을 누르세요. 이것은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는 삶을 바꾸는 정보입니다. 건강하게, 튼튼하게 지내시고 기억하세요. 황금기는 통증 없는 시기여야 합니다. 매일 밤 편안하게 주무실 자격이 있습니다. 내일부터 그렇게 하실 겁니다. 댓글로 알려주세요. 이선생 조리법으로 어떤 부위의 고기를 먼저 드셔보실 건가요? 쥐를 예방하려면 언제 드실 계획인가요? 여러분의 실천 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이 귀한 정보를 널리 알리는데 도움을 주시려면 구독해주세요. 그리고 다리쥐로 고생하는 친구와 가족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듣기만 해도 현명해지는 우리 채널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